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마이너스 4.49%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종가를 마감을 해줬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죠. 보시다시피 이 업종 종합 차트에서 보시면 굉장히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온 자리에서 상승 탄력이 점점 둔화되더니만 오늘 음봉으로 이렇게 세게 밀어버리면서 마이너스 1.27%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어요. 앞전에 사실상 이런 3,300포인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온 자리에서 도달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쉬고 있다 보니까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헷갈리시는 구간이 이제 좀 시작이 됐구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급하게 올라왔던 증시만큼 이 구간에서 지금 꺾이면 어떡하지라는 게 충분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구간으로 접어들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뭐냐면 앞전에 보시다시피 11선을 이탈하는 듯 하다가 다시 한번 반등하고 올라갔던 자리다 보니까 내일의 캔들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증시 자체가. 이런 상황에서 사실 오늘 대형주들 위주로 특히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8.48% 정도 빠졌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2.94% 정도 이렇게 좀 빠져주면서 올라가려다가 윗골이다는 종목들이 많이 출현을 했죠. 중간중간에도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요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기사가 하나 나왔었는데 넷플릭스랑 협력한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 나왔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재료를 띄우고 나서도 줄줄 흘러내리면서 정규장을 마감을 해줬는데 수도 없이 많은 종목들에서 패대기가 나오면서 결국 올라간다 하더라도 패대기가 한 번씩은 나오는 구간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휴메딕스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 찍고 빠지면서 20% 아래로 밀렸다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종목이 중간중간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조정을 보였던 굉장히 쉽지 않은 난이도의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기술은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요. 지수가 떨어졌던 거에 비해서 다른 종목들이 낙폭과대가 나왔던 거에 비해서 사실 잘 버틴 자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원전주가 사실 조정을 좀 많이 받았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태용이라는 종목도 어떤 식으로 상승을 했다가 어제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가면서 종가를 28%로 마감을 해줬는데 보시다시피 오늘 음봉 엄청나게 밀어버리면서 마이너스 10%를 빼버렸습니다. 하루 만에 이 마이너스 10% 빼버리면서 이전에 있었던 지지선까지 좀 빠져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비해서 사실 우리 기술 잘 버텼다라고 생각이 들고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가 어제 급락이 좀 나왔었죠. 보시다시피 뉴스케일 파워 급락 나왔었고 오클로 같은 경우에도 하락, 센트러스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하락, G 버노바 같은 경우에도 하락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다 보니까 원전 이런 쪽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안 좋았었는데 우리 기술은 그거에 비해서 좀 잘 버텼던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어제 올랐던 것도 사실상 6% 정도 올랐다 보니까 그 하락을 반납하는 정도로 하면서 아래 꼬리를 다른 채로股가를 좀 마감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우리 기술은 어떻게 다뤄봐야 되는 구간인지 하나하나씩 다뤄볼 수 있도록 하고요.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고 댓글로는 여러분들 이 구간까지 밀린다라고 하면 우리가 기회의 구간으로 삼아볼 수 있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매도할 만한 구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매수할 만한 구간도 지금 아닌 상황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 한번 기다려보자 라는 의미에서 기회의 구간이 온다. 기회라고 한 번씩만 달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해 볼 건데 우리가 지금 구간을 매도할 구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주가라는 게 상승을 하다가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 만약에 진짜 안 좋게 흘러가는 케이스에 내려간다라고 해도 한두 번씩은 당연하게도 반등이 나오면서 내려가는 게 일반적인 케이스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헥토 파이낸셜은 올라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됐었습니까? 상승을 해놓고 이런 힘이 빠지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돌려줬다가 오늘도 올라가는 척하고 윗꼬리를 좀 달았는데 이런 식으로 좀 진행될 확률이 높다라고 봐요. 헥토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도 앞전에도 이런 종목이 수도 없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바탕으로 말씀을 좀 드렸던 건데 진짜 안 좋게 되는 케이스에 종국적으로는 내려가는 케이스 전고점을 못 넘고 내려가는 케이스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최소한 우리가 그거는 한번 기다려 보시자 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CCS라는 완전 잡주를 제가 말씀을 항상 드리는데 CCS 같은 경우에도 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쌍봉을 찍으면서 거래 정지를 들어가 버렸는데 얘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됐었다. 앞전에 쌍봉을 찍었던 구간이 있었다. 지금 보시면 어디서부터 980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6,700원까지 6배 이상을 올라와 버린 다음에 한번 급하게 무너뜨리면서 21선 터치하고 다시 한번 반등이 이렇게 나와줬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무조건적으로 본인들의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서 한두 번 가볍게 쳐서 올리는 설거지 파동이라도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우리 기술은 매도하실 만한 구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CCS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잡주의 표본이라고 생각을 해봐주시면 되는데 방송사가 초전도체랑 엮여버리는 이상한 굉장히 주식이었다고 생각을 해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구간에서 매도에 대한
대한 부분을 엄청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기 못 넘어가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이 구간에서는 무조건 손실이 얼마든 파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게 바로 CCS인데 우리 기술은 아직까지 매도하실 만한 구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라고 해도 어쨌든 이 박스권 안에서 여기를 올라타주나 싶더니만 어디를 올라타주려고 했어요? 이 이동평균선을 딱 올라타주나 싶더니만 다시 한번 빼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박스 하단부를 만약에 이탈이 나온다고 하면요, 이 60일선을 기다렸다가 우리가 여기서 지지를 받는 것을 확인하고 매수 타점을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들어갈 때도 여기서 만약에 내가 1을 태웠다라고 하면 이 고점에서 1을 태웠다라고 하면 눌리는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는 3 가까이는 태워야지만이 평단이 확 낮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온 것에 대한 조정을 보였던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추세가 전환됐다라고 판단하기엔 좀 이른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때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실시간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앞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렇게 지지선에 가깝게 사면 가깝게 살수록 훨씬 지지를 받을 확률 자체도 높아질 뿐더러 평단가를 확 낮춰놓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전에도 상승하다가 60일선까지 계속 떨어지는 이런 괴로운 음봉을 좀 한번 보여줬었어요. 보시다시피 괴롭게 짜글짜글 이렇게 빠지는 게 괴롭히는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괴롭힌 다음에 60일선 터치하고 나서 반등 나와주면서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를 때렸었냐면 한 달 정도를 야금야금 숟가락으로 때렸던 게 바로 이 우리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한번 툭 쏟은 자리에서 아직까지 그렇게 막 이렇게 흘러내리는 차트를 보여주진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저번에 떨어진 이후로 앞전에 있었던 것보다는 기간이 좀 덜 소요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60일선에서 터치하면서 상승분에 대한 절반 구간을 살짝 하회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와줬었다라는 말씀이고 상승이 나와주면서 부딪혔던 저항 라인이 바로 3,300원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우에도 사실상 상승을 한 것에 대한 절반 라인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상승을 한 것에 대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상승을 한 것에 대한 절반 라인 구간이 딱 이 구간이면서 어떤 게 겹쳐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60일선이 겹쳐있는 구간. 그러면서도 요 앞전에 있었던 저항이 지지로 바뀔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구간이 3,300원 구간이다 라고 한번 짚어드리면서 3,300원에서는 반복적으로 이렇게 터치를 하면서 저항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 구간을 뚫어 올린 자리에서는 우리가 3,300원에서의 지지를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 태우기도 애매한 자리이고 그리고 매도하기에도 애매한 자리일 뿐더러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우리가 한번 이 구간에서 기회를 한번 보셔야겠다라고 말씀을 짚어드리면서 지금 보시면 사실상 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마치 끝난 것처럼 엄청나게 패고는 있는데 이 63,000원을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여기서 빠진다라고 하면은 어디까지는 밀릴 수가 있겠다. 이 55,000원 구간까지는 밀릴 수도 있다라고 한번 짚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뭐냐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해서 원전이 끝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 테마의 지속성을 봤을 때는 당연하게도 하반기까지 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테마가 바로 원전 테마라고 말씀을 드렸죠.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 4배 행정명령까지 내가면서 이렇게 상승을 해왔던 게 원전 관련 주들인데 갑자기 하반기 들어서 원전은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을 폐기하지 않는 이상 이런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진행되지 않는 이상 당연하게도 이 하반기에도 원전은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고 지금 이 박스 구간에서 어제 굉장히 잘 올라와 줬었는데 이 W자 패턴을 완성하는 시점에서 두산에너빌리티가 빼도 너무 빼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엔 다만 이제 시장이 같이 밀리면서 최근에 상승분이 나왔던 것에 대해 이렇게 이틀 동안 샀던 것보다 더 많이 프로그램들이 팔아가면서 매도를 좀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상 외국인이 그렇게까지 많이 판 자리도 아닙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2,300억 가까이를 매도를 했지만 외국인 보유 수량이 꽤나 많이 남아있어요. 아직도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를 우리가 보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대장주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가 다시 한번 간다라고 하면 우리 기술 당연하게도 따라갈 수 있죠.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도 같이 분석을 해드리는 건데 이 두산에너빌리티 외국인 주식 보유 수가 아직도 1억 5,500만 주입니다. 보시다시피 외국인 보유 수량 보이시죠? 1억 5,500만 주 가까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되겠다? 아직도 물량 많이 들고 있다. 외국인 입장에서 아직도 물량 많이 들고 있고 오늘 프로그램이 많이 매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지 간에 아직도 외국인 보유 수량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1억 5천만 주라고 하면요. 대략적으로 이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 자체가 얼마냐면은 얘네들 총 주식수가 6.4억 주인데 여기서 유통되고 있는 비율이 68.6%거든요. 이걸 곱하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4.4억 주 정도 유통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 거기서 1억 5천 주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러프하게 잡았을 때 아직도 33% 가까이는 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엔. 그러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 끝난다라기보다는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무섭게 보여줘서 그 구간에서 설거지
유지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많이 팔았던 것처럼 보였던 최근의 이런 흐름, 보시다시피 파란색이 많이 찍혀 있잖아요. 프로그램이 많이 팔았던 것처럼 보였던 이런 최근의 흐름, 사실상 그렇게까지 많이 매도한 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시 가는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당연하게도 우리 기술도 따라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특징적인 게 뭐였냐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를 때 같이 올라갔던 게 태웅이 같이 올라갔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대장주라든지 부대장주 이런 건 얼마든지 교체가 될 수가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장으로 갈 거는 지금 원전에서는 크게 변함이 없을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태웅이 같이 올라갔었던 그 배경에는 SMR 관련 종목이었던 이제 두산이 올라갔던 것도 있지만, 이 태웅 같은 경우에는 풍력도 걸쳐져 있었고요. 그래서 CS 윈드 같은 종목이 올라갔었죠. 또 뭐가 겹쳐 있냐면 조선까지도 겹쳐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사실상 여러 가지가 겹호재로 해서 올라갔던 케이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과거에 이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순서로 올라갔었냐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랑 이제 BHI가 같이 올라갔고요. 이게 처음으로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이 바로 우리 기술이 올라갔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술이 올라가 주면서 그 다음 번으로 뭐 한전 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한전 KPS, 한국전력, 아니면 뭐 우진엔텍, 비추로테크 이런 게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상 순서 자체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의 흐름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중요할 거다라는 말씀인데, 오늘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종가까지 한번 봐야겠지만 넥스트레이드 시간에 그렇게까지 거래량이 많이 터질까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63,000원 위에서 마감을 해줄지 말지에 대한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되는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우리 기술도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다 보니까요,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CCS 같은 파동이 나온다라고 해도 한번 턴 다음에 다시 한번 이 61선 터치해주고 상승했던 것의 절반 분량을 대략적으로 반납을 해주고 한번 들어올리는 파동이 나올 거다 보니까 우리가 그 파동에서 정리하는 게 맞다, 정리를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올라갈 때 다시 한번 여기를 올라가 줄 때 상승이 나올 때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그날의 시장 장세를 보면서 무조건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얼마 전에 바이오가 올라갔었던 그 장세에서 전체적으로 바이오가 다 올라가는 이런 어떤 특수한 장을 맞이한다라고 하면요, 어떻게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되겠어요? 바이오가 다 그냥 수급을 끌어간다라고 하면 이 수급 전쟁에서 가장 1등을 달리고 있는 종목들은 당연하게도 매수세가 더 유입이 될 수가 있겠죠. 막 바이오도 올라가고 반도체도 올라가고 원전도 올라가고 이렇게 난리브루스 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바이오만 올라가는 장세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랬어요. 보시다시피 유한양행이라는 종목이 그렇게 해서 이 바이오만 올라갔던 장에서 삼성전자도 물론 이제 올라가긴 했지만 바이오 플러스 삼성전자 이렇게 올라갔던 저번 주 목요일 날에 이렇게 상승을 했던 날에 유한양행이 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줬었는데, 우리 기술이 만약에 다시 한번 올라가려고 하면 그 구간에서 이렇게 한번 뺐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날에 원전이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체크를 해봐 주시면서 실시간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프로그램이 어제 매수를 한번 했었는데 매도를 또 진행하면서 팔았지만 어제 샀던 것만큼 팔진 않았습니다. 보시다시피 87억 가까이를 좀 매도를 진행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100억 가까이를 매수를 해줬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알게 모르게 개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종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가총액에 비해서도 보시면 210억 이렇게 살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상승을 주도하는 친구들이 바로 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봐 주시면 되는데, 앞전에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매수를 좀 세게 들어왔던 구간이 바로 이런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세게 들어와주면서 이전에는 없었던 캔들을 만들었던 날이 바로 요 날이라고 생각해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때가 바로 5월 16일인데 그 다음 날인 5월 19일 날 이 구간에서 버티고 있는 걸 살펴보면서 처음으로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죠. 보시다시피 우리 기술을 얼마 이하로 한번 잡아가 보시자, 2,050원 이하로 한번 잡아가 보시자라고 안내를 드리면서 텔레그램방 링크까지 한번 보내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실시간 텔레그램방에서도 계속 우리 기술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실시간으로 안내받아 보시는 거 간단합니다. 여기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더보기라고 보이실 겁니다. 더보기를 클릭을 해보시면요, 여기 지금 링크가 하나 나와 있는데 이 링크는 이상한 스팸 같은 게 아니니까 걱정하실 거 없이 클릭 한번 해보시면요, 이렇게 설문조사할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되실 겁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이용하실 혜택을 선택해주세요, 이 부분에 체크를 해주시고, 여기다가 구독자님의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적어주신 다음에 분석을 희망하는 주식 이 부분에다가는 우리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외에도 궁금하신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문의를 한번 주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에 체크를 해주시고 제출까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시간 대응 타점, 실시간 대응방 입장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게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100% 무료로 남 좋은 일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설명을 좀 드리자면, 궁극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 전까지는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바로 어제 태용이라는 종목 나갔던 거 한번 같이 보실 건데, 어제 돌파 매매 타점으로 안내 나갔던 게 한번 보이실 겁니다. 자, 보시다시피 어떤 구간에서 안내가 나갔던 거냐면, 이렇게 돌파를 해주는 지점에서 안내가 나갔다라는 말씀이고요. 여기 지금 뭐라고 써있냐면 돌파 매매 추천이라고 해서 7월 21일 어제 날짜가 보이시죠? 종목명이라고 해서 태용 37,900원 이하로 해서 진입 시드를 2분의 1 한번 들어가 보시면서 돌파 매매인 만큼 단타가 가능하신 분만 들어가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지금 보이시는 이 검정색 선이 37,900원입니다. 이렇게 돌파가 나오는 시점에서 안내가 나가면서 고점까지 하면 대략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요? 13% 가까이 거의 상한가 부분까지 올라갔던 게 태용이다라는 말씀이고, 어제 191분 정도가 확인을 해주시면서 오후 1시 11분에 나갔는데, 보시다시피 여기 지금 1시가 보이시죠? 1시 11분 캔들이 이때 캔들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때 1시 11분에 돌파 타점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시원한 상승 흐름 나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술 외에도 이렇게 단타로 볼 수 있는 종목들 안내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100% 무료로 진행되는 만큼 부담 없이 한번 들어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기술 내용으로 돌아와서 일단 우리 기술 비롯해서 이 두산에너빌리티 대략적으로 8% 가까이 밀렸던, 그러니까 굉장히 낙폭이 크게 나왔던 그거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해외 증시에서도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아니면 센트러스 에너지, 오클로, 그리고 G 버노바 같은 것들이 밀렸던 것에 비해서 우리 기술은 사실상 그렇게까지 밀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낙폭이 진정되는 걸 좀 기다려 보셔야 되는 자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상하기로는 일단 이 구간에서의 이동평균선을 지금 이탈했다라고 하면 다음번 이동평균선인 61선까지 밀릴 확률이 있다 보니까 한번 급락이 나왔을 때 쥐어 짜는 듯한 흐름이 나왔을 때 그 구간에서 비중을 좀 세게 태울 수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내가 여기서 1을 물렸다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는 대략적으로 한 3 가까이 매수를 들어가 주셔야 되는데, 당연하게도 이 구간에서 매수를 3 가까이 들어가실 때는 지지를 어느 정도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서 매수 타점을 들어가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 자리가 하이리스크 자리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한번 지지를 받는 줄 알고 샀더니만 다시 한번 반등하는 척하고 빼버리게 되면은 내 손실액 자체가 커질 수 있는 자리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 꼭 지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접근해 보실 수가 있는 자리라는 말씀이고요. 최근에 굉장히 수상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만약에 여기서 상승 흐름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거래대금이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이런 고점 부근에서 거래대금이 나간 흔적이 꽤나 많이 나와야 정상인데, 그렇게까지 많이 쏟아져 나오지 않았던 흔적과 이렇게 악재가 터졌었던 구간이 맞물려 있었다 보니까 의도적인 개미 털기 아닌가라는 부분이 생각이 들었다는 말씀인데,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세력들이 올라가는 구간에서도 물량을 정리할 수 있다 보니까 이게 무조건 개미 털기였고 다시 한번 전고점 넘어간다라는 걸 무조건적으로 상정하실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 주식의 100%라는 건 없다 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 구간에서 한번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오면서 앞전에도 수도 없이 많은 종목들이 한번 상승을 하다가 하락했다가 다시 한번 상승하는 이런 케이스가 분명히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기술 자체도 어떤 식으로 행동을 했어요? 과거에 이렇게 한번 상승하다가 하락해놓고 다시 한번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이런 반등을 기다려 보셔야 되는 자리지, 지금은 매도를 하실 만한 자리는 아니다라고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전에는 이런 식으로 갭을 띄워서 굉장히 행동을 많이 했었거든요. 보시다시피 갭을 20%를 띄워서 여기서 매수 들어가신 분들, 여기서 시초가가 이렇게 갭이 뜨고 시작하길래 이거 시원하게 올라가겠다 해서 매수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하루에 마이너스 20%를 두드러 맞게 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물량을 매기는 듯한 음봉이 원래는 출현했던 우리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번 턴에는 이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게 굉장히 특징적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상승할 때 나왔던 거래 대금의 거의 절반 부분까지는 올라오는 고점에서 물량을 매기는 듯한 캔들이 이 앞전에는 있었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어떻습니까? 상승한 이후로 거래 대금이 그렇게까지 많이 터지는, 이런 고점 구간에서 많이 터지는 일이 없었다 보니까 의도적인 개미 털기가 아닌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한번 여기서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 것까지를 생각을 해보자. 생각을 해보셨을 때 이 구간에서 여기 딱 4,650원 구간을 넘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말씀드렸다시피 그 장 상황을 살펴보시면서 대응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요. 바로 어떤 것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우리 기술을 비롯해서 원전주들이 다시 한번 다 상승을 주도하는 날이 온다라고 하면은 그날에는 돌파를 하면서 시원하게 올라가 줄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라 한번 올라오는 자리에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라가다가 내려온다거나 이런 식의 상황이 펼쳐진다라고 하면은 우리 기술도 당연하게도 영향을 받으면서 윗꼬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있는 자리가 4,650원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의 장 상황과 수급을 지켜보면서 실시간 대응이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실시간 대응이 잘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상 하단에 이렇게 더보기 누르셔서 이 링크 한번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 설문 작성을 한번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여기 설문 작성에서 주도주 대응 타점 이 부분 체크를 해주시고 전화번호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신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분석을 희망하는 주식 부분에다가는 우리라고 해서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체크해주시고 제출까지 눌러주시면 현대영광으로 입장하실 수 있을 겁니다. 퍼센트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많이 참여를 해보시면 되겠고, 저희 실시간 대응방 같은 경우에는 800분 정도가 지금 모집이 되어 있는데 1000분이 되면 마감을 하니까요, 얼른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한번 촬영해봤는데,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이제 넥스트레이드 시간에 아직까지는 이 63,000원 구간에서의 지지를 어느 정도 연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내일부터 시작해서도 계속 대응하는 영상을 촬영을 해드릴 건데,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고요. 내일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